오늘 페이지 152페이지입니다. 152페이지고요. 우리가 주제, 7번째 주제,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할 겁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세부 주제로는 첫 번째, 라틴 아메리카 개론.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 배우려면 라틴 아메리카가 대충 어디에 붙어 있고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정도는 아주 조금이라도 알고 가셔야 되니까 라틴 아메리카의 개론이라고 해서 교과서에는 없지만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의 배경. 세 번째,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의 전개, 즉 어떤 나라가 어떤 식으로 독립이 되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라틴 아메리카 개론. 교과서에 없지만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개론이라고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남아메리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저번에 미국 혁명을 이야기할 때 말씀은 드렸지만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메리카를 구분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적 기준으로 구분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적 기준으로 나누다 보면 첫 번째, 앵글로 아메리카. 두 번째, 라틴 아메리카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라틴 아메리카는 문화적 기준으로 아메리카를 나누는 거야. 우리 지도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요 대륙이 너무 크게 좁혀졌네요. 요 대륙이 아메리카라는 대륙이야. 아메리카는 대륙. 이걸 내가 굳이 15 먹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걸 모르는 친구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아프리카라고 하거나 또는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서 이것이 아메리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위랑 아래랑 나누다 보면 여러분들 딱 이 얇은 축 요 정도로 자르면 위아래를 나눌 수 있겠죠. 이거를 나누는 방법, 우리는 지리적 기준이라고 합니다. 즉 지리적 기준으로서 남쪽에 있는 대륙을 남아메리카, 북쪽에 있는 대륙을 북아메리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문화적인 기준이죠. 문화적인 기준은 조금 다르다는 거야. 이런 지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어떤 문화의 영향을 받았느냐, 그리고 그 문화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발달했느냐에 따라서 나눠 놓은 게 문화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앵글로 아메리카는 영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틴 아메리카는 라틴족, 다시 말해 에스파냐, 포르투갈 계열의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자, 그러면 문화적 기준 말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리적 기준이 있고요. 북아메리카가 있고, 두 번째 남아메리카가 있습니다. 앵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고요. 지리적 기준으로는 위쪽은 북아메리카, 남쪽은 남아메리카라고 부르고, 문화적 기준에 의해서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는 앵글로 아메리카, 에스파냐 또는 포르투갈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는 라틴 아메리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영국의 문화를 많이 영향받은 곳은 요 캐나다와 이 미국, 이 두 나라만 앵글로 아메리카에 해당된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밑에 있는 이 멕시코부터 쭉 남쪽은 무슨 아메리카? 써 있잖아요. 라틴 아메리카라고 부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선은 문화적, 이 빨간 선은 지리적,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멕시코가 끼냐 빠지냐 이 문화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기준으로.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라틴 아메리카가 어디에 붙어 있고 왜 어떻게 나누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또 몇몇 학생들은 방금 이야기했던 에스파냐가 어디 붙어 있는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에스파냐는 여기
유럽의 이베리아 반도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거는 포르투갈, 이 큰 거는 에스파냐입니다. 이 포르투갈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작아요. 조금 더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곳이 에스파냐입니다. 근데 몇 년 전에 한 학생이 나에게 시험을 보고 나서 항의를 했습니다. 선생님, 에스파냐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스페인이 아니니까 틀린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도 그런 문제를 보면 나에게 항의를 하겠군요. 에스파냐랑 스페인이랑 같은 말입니다. 대한민국과 한국이 같은 말인 것처럼 에스파냐와 스페인은 같은 나라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나라, 여기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이 라틴 아메리카라고 우리는 구분을 해서 부른다라고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라틴 아메리카의 인종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153페이지에 보시면 라틴 아메리카의 국민 국가의 형성이 늦은 이유라고 해서 다양한 인종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라틴 아메리카에는 다양한 인종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빠르게 국민국가, 근대의 국민국가를 만들지 못했는데 어떤 인종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백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인디오. 세 번째, 흑인이 있습니다. 인디오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인디오들은 이 지역의 원주민들입니다. 원주민들을 부르는 걸 인디오라고 불러요. 우리 근데 인디언은 들어보셨죠? 인디언은 북아메리카, 즉 앵글로 아메리카 쪽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을 부르기 위해서 인디언이라고 부르고요. 라틴 아메리카, 즉 남아메리카 쪽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을 구별해서 부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인디오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원주민이 인디오면 백인은 뭐야? 백인. 이주민이죠. 흑인도 이주민이죠. 즉 백인과 흑인은 이주해왔고 인디오는 이제 원래 거주하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배계층은 누굴까? 백인. 그렇죠. 여기가 백인이 지배계층입니다. 그러면 인디오와 흑인은 피지배계층이겠죠. 특히 흑인은 노예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백인들은 어디서 왔어? 이 사람들은 라틴 아메리카의 백인 어디서 왔어? 유럽에서도 여기 이베리아 반도, 에스파냐 쪽에서 많이 왔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지배계층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배계층으로서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제 구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저 백인들을 부르는 말이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맞출 수 있습니다. 영어 좀 하십니까? 영어 좀 하십니까? 간단한 문제 낼게요. 섬이 영어로 뭐죠? 이거 맞추면 내가 또 양갱 드릴게요. 3개 맞추시면 다. 섬, 영어로 아일랜드. 대륙은? 빨리 도와줘. 대륙은? 비슷한 단어도 인정 답안 해드릴게요. 대륙은? 땅덩어리. C로 시작해도 되고요. L로 시작해도 됩니다. 우리 랜드라고까지 인정 답안 해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섬과 대륙을 알아놨다. 그렇지? 자, 그러면 섬은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걸 우리 섬이라 그래요. 그죠?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도 그 땅이 엄청 크면 우리는 대륙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우리는 반도라고 부릅니다. 그럼 반도를 영어로? 네, 양갱은 내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가 영어로? 고민하지 마세요. 3만 년을 들어도 못 맞춥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 페닌슐라라 불러요. 페닌슐라. 반도를 영어로. 왜 이걸 내가 꺼냈냐면 이 이베리아 반도라 그랬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에서 온 사람들을 뭐라 불렀냐면 페닌슐라르라고 불러요. 페닌슐라르. 페닌슐라르라고 부릅니다. 반도에서 온 사람이란 뜻이야. 반도에서 온 사람들, 반도인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페닌슐라르는 원래 에스파냐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있다가 라틴 아메리카로 이주해서 온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자부심도 높겠죠.
교육 수준도 높겠죠. 최고 지배층이란 말이야. 근데 이 페닌슐라르들이 이주에 와서 누구랑 결혼을 했을까? 어떤 사람들이랑? 백인. 그치, 그대로 백인이랑 결혼합니다. 즉 자기들끼리 결혼을 해요. 그러면 아이를 낳으면 무슨 인종이 나와? 백인이 나오겠지. 그러면 그 사람들도 페닌슐라르야? 이 사람들 반도에서 안 왔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차별을 합니다. 크리오요라고 불러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을 우리는 크리오요라고 불러요. 백인이지만. 자, 그러면 페닌슐라르가 봤을 때 크리오요는 무시의 대상이 되겠죠. 왜냐면 너는 피부만 하얗지 반도의, 즉 우리 본국의 문화 수준을 경험해보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크리오요들이 요 반도로 에스파냐 본국으로 유학도 가고 하지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구별짓고 하고 차별짓고 싶어하지 무시를 당한단 말이야. 그래서 추후에 이 크리오요가 이 라틴 아메리카 독립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커져가게 됩니다. 이해되신가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사랑엔 또 국경이 없다고 혼혈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혼혈. 이렇게 혼혈이 나타나는데 백인과 인도의 혼혈도 나타나고요. 인디오와 흑인의 혼혈도 나타나고 백인과 흑인의 혼혈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메스티소, 뮬라토, 삼보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일단 이건 여러분들 그냥 듣고만 흘러 넘어가게 할게요. 적어드리면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학업 부담이 되잖아. 부담스러우니까 일단 이런 혼혈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여기 다양한 인종 중에서 최고 이건 누구야? 백인이고 두 번째는 백인과 인디오의 혼혈이 되겠죠. 백인의 피가 섞였으니까. 그럼 최하층은 누굴까? 흑인과 또는 흑인과 인디오의 혼혈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가장 많은 혼혈은 여기 백인과 인디오 혼혈이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더 많은 자본과 더 많은 기술을 가지고 지배계층으로 올라왔으니까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있는 라틴 아메리카, 그래서 국민국가 형성이 늦어졌던 라틴 아메리카, 그래서 지배층을 형성하고 있던 백인 계층까지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가 어디 붙어 있고 그 인종 구성이 대충 어떻게 되는지는 느낌 오시죠? 자, 그럼 이제 라틴 아메리카의 배경, 독립의 배경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의 배경. 첫 번째로는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1784년 미국이 독립을 하게 돼요. 자, 미국이 독립한 거랑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붙어 있잖아. 붙어 있으니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받아. 봐봐. 친구가 엄마가 아이폰 사줬대. 너도 어때? 갖고 싶다. 엄마한테 사달라고 쪼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 것처럼 미국이 독립하니까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나도 독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영향이 퍼져나가게 된다는 거지. 거기에다가 두 번째, 프랑스 혁명이 터져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었던 것들, 프랑스 혁명에 많은 영향을 줬던 사상들 뭐가 있었죠? 그렇죠. 계몽사상. 계몽사상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지. 계몽사상을 잊었던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계몽사상이 뭐였죠? 너 머릿속에 뭘 넣어준다? 빛을 넣어준다. 그 빛이 상징하는 게 뭐야? 지식, 이성, 합리적 사고라고 했었죠. 즉, 이성을 강조하고 합리적인 거를 강조하다 보니 이런 식민지 치하의 우리 상황이 불합리하다라고 느껴졌겠죠. 독립을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커져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셔요? 자, 근데 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몰로라는 인물이 선언을 해요. (1823년) 몰로 선언, 또는 보통 우리는 독트리나 말을 쓰는데 그걸 한국말로 바꾸면 선언이라고 써서 두 개 다 써드리는 겁니다. 몰로가 누구냐면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선언을 해요. 독트리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천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길로 가겠다.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라고 선언을 한 거야. 무슨 선언을 하냐면
아메리카의 일은 아메리카가 알아서 하겠다. 유럽 너희들 신경 꺼라. 우리도 유럽의 일에 신경 쓰지 않겠다. 쉽게 생각하면 서로 각자 갈 길 가자. 유럽 니네 갈 길 가. 끼들지 마. 우리는 우리 아메리카끼리 알아서 해결할게. 라는 선언을 해. 라틴 아메리카도 여기서 가슴이 웅장해지고 있겠죠? 거기에다가 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영국이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지원하게 됩니다. 왜 영국은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지원해 줬을까? 아닙니다. 이걸 맞춘 학생이 딱 한 명 있었어요. 남학생이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반이 8번째 수업이거든요.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영국은 왜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지원해 줬을까? 라틴 아메리카가 독립함으로써 영국이 얻는 이득이 있으니까 도와줬겠죠? 네. 자, 봅시다. 아무도 없길 바랬는데 해볼게요. 자, 산업혁명이 이 시기보다 약 100년 전에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우리 생산과 소비의 이 조화가 무지하게 중요하다 그랬죠. 네. 근데 이 산업혁명이 터지면서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생산량이 급등하게 됩니다. 생산량이 급등하니까 뭐가 문제야? 아무 문제가 없었어 처음에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소비량에 비해서 생산량이 극도로 부족한 상황이었거든. 무조건 생산만 하면 모든 게 다 소비되는 상황이야. 즉 생산은 소비를 되고 더 많은 생산하고 더 많은 소비가 되면 더 많은 생산이 오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생산량이 늘어나고 경제 규모가 커져나가는 것을 경제의 성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이 상황이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많이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만 다 팔았는데 더 이상 팔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눈 돌린 데가 어디야? 다른 나라 식민지를 만들기 시작하지. 근데 식민지에다 다 팔았는데 또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갈 길이 없는 거야. 무슨 생각이 들어? 망했다. 남의 걸 뺏어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이 라틴 아메리카는 지금 에스파냐에 꽉 잡고 있지. 내 물건 팔아먹을 수가 없지. 라틴 아메리카가 에스파냐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면 새로운 독립국가가 되면 이제 라틴 아메리카는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나의 너무 나쁘지. 또 식민지 만들어버려? 나의 고객님. 나의 고객님. 새로운 시장을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과 소비의 조화로부터 즉 이 소비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국이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지원하게 된다는 거지. 그다음 어떻습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에스파냐가 막 만만한 건 아니잖아. 영국이 좀 지원해준다고 해서 다 독립시키면 안 되잖아. 근데 에스파냐가 이 라틴 아메리카에 신경을 쓸 수 없게 되는 사건이 터져요. 그가 나타나거든. 유럽을 다 가질 뻔한 그 남자. 그렇지, 나폴레옹이 나타나요. 나폴레옹이 에스파냐를 원정을 떠납니다. 야, 자기 집에 불났어. 자기 본진에 불이 나는데 다른 멀리 있는 시민이니까 신경 쓸 여력이 없겠죠.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에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독립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뭔가 내 발이 치나 했더니 여기에 떨어져 버렸네요.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국가들별로 볼 거예요. 첫 번째 IT. IT는 시험 문제 내면 거의 여러분들 그 월척을 낳는 낚시를 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어떤 나라를 이야기했죠? 라틴 아메리카와 에스파냐 이야기를 했지. 근데 여기 다짜고짜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IT는 여기 프랑스의 식민지였거든요. 프랑스로부터 독립했어. 자, 그럼 이제 인지 부조화가 오지. 선생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자꾸 라틴 아메리카에서 에스파냐 이야기하다가 왜 다짜고짜 프랑스 이야기를 하시죠? 또 우리는 또 최초는 알아둬야 되잖아요. IT가 최초로 독립했기 때문이죠. 최초로 독립했으니까 특이점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흑인 노예가
주도를 합니다. 흑인 노예 주도로 최초로 남미에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독립한 국가는 아이티다. 왜 또 흑인 노예가 또 포인트가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어느 층이 주도를 한다고? 백인, 크리오요가 주도를 하는데 아이티는 흑인 노예가 주도해서 독립을 성공하게 된다라는 거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뭐 기타 등등등 있는데 여기는 누가 주도를 하냐면 볼리바르가 주도합니다. 이 친구는 크리오요예요. 페이지 152페이지 밑에 글상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글상자 보시면 여러 나라들, 콜롬비아, 에콰도르 이런 나라들까지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을 해방시켰던, 독립시켰던 인물이고요. 라틴 아메리카 전체를 하나의 큰 공화국으로 만들고 싶었지만 실패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볼리바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볼리비아, 볼리바르 이름 비슷하지? 이 인물의 이름을 따서 국가 이름이 나올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었다. 누구로부터 독립했을까? 에스파냐로부터의 독립을 했었다. 기본값으로 내가 특별한 말 하지 않으면 어디로 또 독립이라고 보시면 되죠? 에스파냐로부터 독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멕시코입니다. 멕시코는 이달고 신부가 주도를 해요. 여기도 크리오요고요. 멕시코도 이달고 신부가 주도를 해서 독립을 하게 되고요. 에스파냐로부터 독립합니다. 그래서 공화국을 수립하게 되죠. 공화국을 수립하게 되고요. 이달고 신부도 여러분들 나와 있습니다. 그림에 152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사파가 하나 있죠. 그래서 이달고 신부 얼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특이하게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주된 언어는 뭘 사용할까? 에스파니아, 스페인어를 사용하지. 지금 이거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에스파니아 식민지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에스파니아를 써요. 근데 브라질은 에스파니아 식민지가 아니었어요. 누구의 식민지였을까?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어. 아까 이베리아 반도에서 끄트머리에 있던 작은 나라 봤죠? 그 나라의 식민지였단 말이야. 그래서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브라질은 좀 특이한 게 다 이 누군가의 주도를, 여기에서 거주하던 사람들이 주도를 했잖아. 여기는 포르투갈의 왕의 아들이 와서 독립을 시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브라질에서 뭐 커피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하면서 규모가 점점 커져요. 본국하고 비등비등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왕의 아들이 와서 여기서 독립 이렇게 해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내가 링크에다가 다른 영상을 하나 달아둘 테니까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우리가 브라질 역사를 뭐 디테일하게 보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포르투갈의 왕의 아들이 독립을 합니다. 여기 와서. 그래서 헌법을 제정하고요. 그다음에 의회를 구성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브라질은 누구로부터 어디서부터 독립되게 되는 거야?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해서 독립국가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면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